증인 방첩사령관으로서 그 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에 찬반 세력이 충돌할 것을 대비하여 작성한 소위 기무사 계엄문건과 관련해서 적폐청산 명목으로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가 해체된 사실을 알고 있죠. 네. 당시 기무사 계엄문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은 계엄문건이 친위 쿠데타를 획책한 것이라고 해서 내란 음모 혐의로 조사를 했죠. 그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기사들을 검색해보면 기무사 인원 중에 200여 명이 조사를 받았다고 나오고 전원이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뭘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무사 인원 중에 200여 명이 내란 음모, 그러니까 그 기무사 계엄 문건 때문에 내란 음모, 친위 쿠데타를 획책했다는 혐의로 내란 음모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전원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걸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무죄 나왔다 뭐 이 정도만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마 다 무죄 나왔다 그랬나 뭐 그 정도 들었습니다. 네, 기무사를 해체한 이후에 문재인 정권에서 인원 규모를 대폭 축소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같은 경우는 4,200여 명 인원을 이제 갖추고 있었는데 안보사는 2,900여 명으로 운영을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대폭 강화해서 보안과 방첩 업무를 강화해서 방첩사가 생겨난 거죠. 네, 맞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방첩사를 다시 없앤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지금 구속 상태에 있어서 뭐 그런 자세한 기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고 기무사가 해체되고 방첩사를 해체시키는 것과 같이 간첩 수사의 질적 하락을 초래해서 국가 안보에 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증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뭐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있지만 그건 본 재판과 무관하고 그건 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본 재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선포하게 된 이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에 대한 그 방첩 사령관으로서 증인의 인식을 여쭙는 것이라서 증인의 재판과 관련이 없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올 때 마음가짐이 일단 내가 가서 좀 뭐 위증이든 뭐든 위험한 일이 생기더라도 내 부하들을 위해서는 내 반드시 다 얘기하겠다. 일단 첫 번째 그렇게 마음 먹고 왔고요. 두 번째는 내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돼 있는 얘기는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 논란이 될 만한 얘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좀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방첩사를 지원해라는 그 피고인의 말과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기사 검색에 따르면 방첩사의 군사정보 활동 예산이 190억 정도로 나오는데 맞나요? 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략 뭐 190억, 200억 정도 언저리인가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억은 잘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예, 그에 비해서 국정원의 그 예산은 8천억 원 정도라고 기사에 확인되는데 뭐 그 정도 규모가 맞는 건가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여타 기관과 달리 그 활동이 국내 정보 역량과 관련되어 있어서 사용처의 증빙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첩사와 국정원이 협조해서 정보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정원이 방첩사와 관련한 정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방첩사 예산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국정원 통제를 받고 뭐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까지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지금요. 그 특수활동비 예산이 만약에 0이 되면 방첩사의 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활동비가 0이 되면요. 네. 영향은 받겠지만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예. 조주요 증거기록 순번 816번 2024년 11월 4일자 메모와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증인이 2024년 11월 4일 작성한 메모인 김현지, 강 위원, 정진상, 이석기 중에서 김현지는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었던 대통령 부속실장,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부속실장이고 정진상은 이재명의 오른팔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이석기는 경기동부연합 정당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의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보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제가 궁금한 게 강 의원이 누굽니까? 저도 모릅니다. 모르세요? 네. 그래서 제 신문상에는 김현지, 정진상, 이석기만 여쭙습니다. 강 의원이 누군지 궁금하십니까? 궁금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혁신위원회 그 위원인지 사람 이름인지 그걸 지금도 정확히 몰랐는데 물어보고. 그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의장을 했던 분이고요.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강 위원, 이적단체 한총련 의장 출신입니다.
네, 예,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쭤보는 게 뭔가 변호사님이 또 생각이 있으셔서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조금 빨리 좀 진행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관련 있는 부분만 좀 핵심적으로요. 예. 일단은 변호사님도 생각이 다 있으셔서 물어보시겠거니 하고 저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김현지, 정진상, 이석기 뭐 이런 사람들의 그 기사의 공통점을 보면 경기동부 연합이거든요. 그 경기동부 연합은 김일성 추종 세력이라고 이제 그 검색이 되는데 그 김용현 장관과 이 명단 이름을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이제 그 전에 증언을 하셨는데 김용현 장관과 이런 내용, 그러니까 뭐 김일성 추종 세력, 뭐 종북 세력 이런 내용의 대화를 하셨던 건가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기억나는 거는 그 김현지 뭐 강 의원은 지금 뭐 제 얘기하는 걸 들으셨을 것이고 정진상, 김현지, 강 의원 그때 당시에 정확히 누군지 몰랐을 것 같고요. 이석기 씨는 확실히 누군지 그때 알았을 겁니다. 나머지 이석기 씨 말고 나머지 3명은 뭐 그때 뭐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누군지. 3-1랑 생략하겠습니다. 사항 여쭙겠습니다. 증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부정선거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시킨 사실이 있죠. 네. 정성우 1처장은 본 법정에 출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때 편견 없이 검색을 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나무위키 등을 검색해서 4일 정도 만에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그와 같은 보고서를 받은 바가 있나요? 그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거는. 네. 보고 받으시면서 어떤 대화를 하셨나요? 그 뭐 정확하게 이제 오래돼서 작년 봄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오래돼서 잘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근데 뭐 하여튼간에 그때 이건 뭐 제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증언을 하면 뭐 부정선거 얘기가 하도 많길래 제가 비서실장한테 얘기한 거는 그 뭐 우리 방첩사 업무랑은 전혀 관련이 없지만 도대체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해서 좀 정리해서 알려다오 뭐 이 정도 취지였습니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거는. 증인은 그럼 정성우가 보고를 한 이후에 별도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를 따로 하거나 뭐 리서치를 하거나 수사를 한 바는 없나요? 방첩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증인은 2023년 하반기에 북한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서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해킹 공격을 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예? 북한이 2023년 하반기에 선관위를 비롯해서 그 다수의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해킹 공격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있는데 23년에요? 네, 23년 하반기에. 그런 거 뉴스에서 언뜻 본 것 같습니다. 그 해킹 공격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보안 점검을 하였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저 기억나죠. 예. 그 정성우 1처장은 나와서 이 부정선거 보고서와 별개로 자기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고 하던데 그게 방첩사 업무 연관에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증인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거는 방첩사 업무가 아닙니다. 뭐 부정선거가 됐던 무슨 뭐 해킹 뭐 이런 거는 방첩사 기본 업무가 잘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증인은 12.3 계엄 이후에 피고인이 2024년 12월 12일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을 들었나요? 저 대통령께서요? 네. 뭐 그날 뭐 저 당연히 텔레비전 보고 있었으니까 들었습니다. 증제 1호 측 2024년 12월 12일 담화문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계엄을 선포한 이후 2024년 12월 12일 약 29분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이 사건이 터져 감사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경송치 증거기록 증거순번 124번 2335조 이하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 담화문과 국가정보원 선관위 압수물 점검 결과 자료 비교 분석 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이 2024년 12월 12일 담화문의 선관위 점검 경위 부분과 관련하여 그 담화문의 내용
담화문의 내용, 국정원의 점검 결과 보고, 중앙선관위 서버 점검 이행 조치 보고서를 비교해서 그 오른쪽 맨 끝에 보면은 대통령 담화문과 국정원 서버 점검 결과 보고 일치라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담화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리고 담화문 다시 2024년 12월 10일 담화에서 대통령은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라고 하였고 역시 이에 대해 보고서는 대통령 담화문과 국정원 서버 점검 결과 보고서 일치라고 하였습니다. 담화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서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고 이 수사보고서는 대통령의 담화문의 각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 담화문과 국정원 서버 점검 결과 보고서가 일치한다고 각 항목별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부정선거를 들을 때 이런 국정원의 선관위 서버 점검 결과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게 국정원 그 서버 점검 결과에 대해서 김용현 국방장관한테 들었냐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물어보시는 대통령께서 이 네. 서버 점검 결과를 보고 12.12 담화를 발표를 하시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국정원의 서버 점검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김용현 장관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듣고 정성우 1차장으로 하여금 그런 보고서도 듣고 했다면 이 계엄 선포하기 전후로 해서 뭐 술자리나 뭐 안가나 뭐 이런 데서 이런 내용의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해서요. 네. 부정선거와 이 국정원 점검 결과 보고의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당시 언론에 나오던 뭐 그 정도 얘기지 그걸 무슨 뭐 특정해서 이렇게 뭐 한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 증제 1호증 담화문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그 담화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서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 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는 최소 2년 이상의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들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하여 형법이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하였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그 증인이 지난 기일에 출석해서 특검의 주신문에서 이제 답변하였던 내용 중에 이 중국인들이 그 정박 중이던 뭐 그 해군을 촬영했다라는데 이 증인이 수사한 사건이 맞나요? 저거는 그러니까 저 방첩사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그 경찰이랑 방첩사랑 뭐 이렇게 관계기관들이 같이 해서 뭐 했기 때문에 제가 저 내용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11월 30일 날 그 저녁에 그 저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11월 30일 저녁에 11월 30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 며칠 전 저녁에 말씀드렸던 거죠. 예, 예. 네. 그 장관님한테 지난 기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장관님한테 그걸 보고를 했고 장관님께서 이거 대통령 관심이 많으시니까 가서 잠깐 얘기하고 가라.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잠깐 말씀드리고 나왔던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2.12 담화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피의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중국인들은 간접적으로 처벌할 길이 없는데 이 사건 피의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가 알 수가 없죠, 내용을요. 처벌할 길이 없어서 그냥 뭐 풀려났나요?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더 이상 알 수가 없죠. 그 이후로 바로 이제 뭐 저 계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방첩사령관으로서 정상적인 임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나중 일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예. 7항 여쭙겠습니다. 담화문 계속 지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담화문에서 최근 거대하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겸용을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증인이 감옥에 지금 12시민 담화문 다 들으셨다고 하셨죠? 제가 12월 13일 날 구속됐으니까 말씀하신 거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화문 다 보셨을 텐데 여기 담화문 내용처럼 이제 그 민주당과 일부 세력들이 이제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 내용 그때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증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뭐 거기에 대해서 굳이 뭐 이 자리에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